이어서 벽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벽돌 구조는 블럭이라든가 벽돌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서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 벽돌과 또는 블럭 사이에 이 모르타르라는 것을 넣어서 접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벽돌 구조의 특징을 보면, 방안 방서적이고 외관이 장중하고 미리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평력에는 굉장히 수평력, 예를 들어서 풍압력이라든가 지진력 이런 수평력에는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블록이나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압축력이 강하고 내와 내구적이고 시공하기 간편합니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벽돌 구조의 장점 보면 내와 내구 방화적이고 방안 방서 좋고, 그다음에 시공법이 간단하다, 외관이 아름답다, 장중하고 조화성과 반복의 미, 질감의 변화, 층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벽돌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습기가 차기가 쉽고, 수평력, 지진력이라든가 풍압력에 인한 횡력 또는 수평력 같은 얘기죠. 수평력에 약하다. 그 다음에 벽돌의 규격이 중요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그 표준형 요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 90, 57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래형도 있는데 210, 160이 있다. 그 다음에 벽돌의 크기와 형상, 일단 운장, 반절, 7호토막, 반토막, 반반절, 2호토막. 그리고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명칭이 이쪽을 길이라고 하고 이쪽을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비가 있다. 그리고 이쪽을 마구리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아치 벽돌, 알모, 둥근모, 원형 이런 벽돌 종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벽돌의 강도와 흡수율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 따른 벽돌 구조의 구분해서 일단 힘을 받는 그런 내력벽의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받지 않고 공간만 구획하는 그런 비내력벽이 있고 중공벽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돌의 종류에는 보통 벽돌, 흑색, 그 다음에 적색 이런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벽돌, 이형벽돌, 경량, 소형벽돌, 그 다음에 오지벽돌, 내야벽돌 이런 용도에 따라서 특수벽돌도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벽돌로 이제 시멘트 벽돌, 광재, 날벽돌, 예시벽돌 이런 어떠한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의 품질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흡수율이라든가 압축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KS 규격에 정의되어져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등 벽돌의 등급은 이제 1급과 2급이 있고, 압축 강도나 그다음에 흡수율, 소송 정도, 형상 이런 것들 사용하는 부위 이런 것들이 이제 1급일 때하고 2급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벽돌과 벽돌을 쌓아서
부조체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무기질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 모르타르를 이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이 일반 쌓기용 모르타르는 내력벽, 장막벽 일대에 1대3 정도 배합을 한다. 특수 쌓기용 모르타르 1대1에서 1대2 정도, 지장 쌓기용 모르타르는 1대1대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의 종류에 따른 용적 배합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눈 모르타르인 경우 벽을 쌓을 때 쓰는 줄눈 모르타르 벽용은 용적 배합비가 2.5에서 3, 바닥용은 3에서 3.5. 그 다음에 뭔가 붙인 모르타르인 경우에는 벽용은 1대 1.5에서 2.5, 바닥용은 0.5에서 1.5. 그 다음에 바탕 모르타르인 경우는 바탕 모르타르 2.5에서 3, 바닥 모르타르 3에서 6 정도. 그 다음에 안채음 모르타르 2.5에서 3, 치장 줄눈용 0.5에서 1.5 된다. 이렇게 나머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돌 쌓기죠. 벽돌 쌓기는 이제 원장으로 쌓는 거, 뭐 이렇게 반장 또는 7호 토막, 2호 토막을 섞어서 쌓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 또 마구리 방향이라든가 길이 방향 또는 세호 쌓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쌓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벽돌의 두께, 벽돌의 벽체의 두께에 대해서 일단 1.0b 원장의 길이 방향이죠. 아까 원장의 길이 방향 치수를 표준형을 우리가 체크를 했듯이 그걸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에 원장의 길이 방향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이고, 그 사이에 이제 모르타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쌓는 경우를 1.0b.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길 방향에 190mm니까 그래서 19cm 됩니다. 19cm가 이제 1.0b가 되고, 그 다음에 0.5b는 거기에 반 해서 0.5b 9cm, 그 다음에 1.0b보다 하나 더 반, 지금 0.5b가 더 있는 거죠. 1.5b 이렇게 29. 그 다음에 두 개, 길이 방향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죠. 두 개 이렇게 2b.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이 모르타르가 여기 이제 줄눈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10mm입니다. 10mm. 그래서 19, 그 다음에 1mm, 10mm. 그래서 1cm에서 39가 된다. 2b인 경우. 그래서 요 1.0b를 잘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의 기본은 마구리 쌓기, 그 다음에 옆세워, 길이, 세워 쌓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인 것처럼 길이 방향,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길이 방향. 그 다음에 위에도 길이 방향, 이렇게 길이 방향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지금 마구리 쌓기하고 길이 방향이 섞여 있는 거죠. 이제 마구리 쌓기 밑에는 마구리 쌓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길이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길이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벽돌 이 아래층,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켜. 그래서 또 그 다음 위에 있는 벽돌 쌓는 걸 또 켜. 그 위에도 켜. 그래서 1켜, 2켜, 그 다음 위켜, 그 다음 3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쌓을 때에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벽돌 쌓기의 방식에는 영식 쌓기가 있는데, 영식 쌓기에 A켜, 그 다음에 B켜 이렇게 있죠. B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아랫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 한 켜, A켜, 그 다음 위에 B켜, 그 다음에 A켜,
비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0비 쌓기일 때 영식 쌓기 1.0비 쌓을 때의 방식이고 1.5비 쌓기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쌓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호 토막이라든가 2호 토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온장이 있고 반절, 반반절, 그 다음에 거기에 3등분해서 7호 토막,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2호 토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2호 토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2호 토막 길이 방향이 이제 이거 마구리 이쪽에서 보면 마구리고 이쪽에서 보면 길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A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리 2호 토막 그 다음에 마구리 이렇게 쭉 해서 쌓고 그 다음에 1.0mm B표에 가서는 그 위에 가서는 위층에 위쪽에 가서는 길이 방향에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림을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는 A표와 B표를 교대로 쌓아서 있는 대로 보면 A표는 마구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A표가 마구리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B표는 길이 방향이 쌓는 길이 방향 B표 길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통줄눈이 생긴다.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벽돌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모르타를 하고 또 벽돌을 이렇게 쌓겠죠. 이런 식으로 쌓으면 또 그 위에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길이 방향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통줄눈이 되는 거죠. 줄눈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지금. 줄눈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줄눈이. 이제 통줄눈 쌓기고, 그렇지 않고 벽돌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벽돌을 아래 줄눈을 막는 형식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고, 이쪽도 벽돌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눈을 막아서 쌓는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줄눈이 이렇게 막히는 거죠. 이렇게 막힌 줄눈 쌓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쌓는 게 정석이랄까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의 끝이나 모서리 부분에는 반절 또는 2호 토막, 반절이나 2호 토막을 써서 막힘 줄눈으로 해서 튼튼한 내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쌓기를 한다. 이게 이제 영식 쌓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식 쌓기가 있습니다. 영식 쌓기와 거의 같으나, 그 다음에 벽의 끝이나 모서리에서 7호 토막을 써서 쌓는다. 그래서 이것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막힘 줄눈으로 쌓는 건데, 영식 쌓기는 2호 토막을 썼는데 네덜란드 쌓기는 7호 토막을 이용해서 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0B인 경우 이제 A표, B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7호 토막 A표 이렇게 있는 거죠. 7호 토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7호 토막. 그 다음에 B표 길이 방향 이렇게 길이 방향에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B의 A표, B표는 이렇게 된다.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프랑스식 쌓기 있습니다. 프랑스식 쌓기는 A표와 B표를 인면에서 보면 길이와 마구리가 한 켜에서 번갈아 나온다. 통줄눈이 생기기 쉽지만 외관이 좋다. 그래서 표면은 프랑스식 쌓기, 뒤쪽은 영식 쌓기를 해서 튼튼하게 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쌓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1.0B 때 A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마구리, 그죠? 길이, 그래서 반반절이나 반절 또는 체르토막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마구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켜, 요 위에 비켜는 또 마찬가지 길이 방향. 그래서 여기 이제 반절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서서 번갈아 가면서 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식쌓기 있습니다. 미식쌓기 뒷면은 영식쌓기로 하고 전면은 치장 벽돌을 써서 길이 방향을 5개 정도 쌓는다. 그런 형태로 쌓는 게 이제 미국 미식쌓기가 되는데,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입면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길이 방향, 그 다음에 줄눈을 막아서 막힌 줄눈을 하고 길이 방향 이렇게 하고 마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쌓는 경우가 미식쌓기다. 그 다음에 옆세워 쌓기, 이제 세워서 쌓는 거죠. 길이 방향으로 세워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쌓기, 영농 쌓기 이런 것들인데, 특수 목적이나 의장을 위해서 벽체 일부에 특수 쌓기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쌓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옆세워 쌓기라든가 길이 세워 쌓기가 되겠습니다. 옆세워 쌓기, 이렇게 옆에 벽돌의 원장을 세워서 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입면을 보면 여기 이제 옆면이 되고 조금 마구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쌓는 게 옆세워 쌓기나 길이 방향 세워 쌓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쌓기, 업무는 이제 비스듬하게 쌓는 거죠. 특히 담장이나 처마 부분에 내쌓기를 할 때 45도 각도로 모서리를 면에 나오도록 쌓는 방법이 되고, 시공이 쉽고 벽면에 변화를 주어 음면 효과도 이제 얻을 수 있고 장식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영농 쌓기 있습니다. 벽돌 벽체나 담장에 장식적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쌓는 방법이 영농 쌓기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이라든가 열십자형 형태로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빈 구멍이 있는 거죠. 지금 벽돌이 여기는 안 쌓여 있는 거죠. 여기도 구멍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업무 쌓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는 거죠. 45도 정도 기울여서 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쌓기, 층단 떼어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벽돌 벽체의 일반적인 장식 구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 벽체는 벽량이 협소한 부분은 이제 당일 쌓기 완성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고 벽량이 많은 경우에는 나중 쌓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먼저 쌓기나 나중 쌓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벽체 이제 축조를 해서 쌓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나중에 또 쌓는 거죠.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층단 떼어쌓기, 이렇게 층단이 떼어서 이렇게 이쪽 켜나 이쪽 켜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층으로 해서 떼어 쌓는 다음에 나중에 또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들여쌓기, 요 길이 방향이 있고 이 마구리 있는데 이쪽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에 이제 들여 쌓는 거죠. 지금 마구리 한쪽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어서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층단 떼어쌓기, 이런 식으로 떼어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쌓기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들여쌓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틀에 의해서 가로 벽돌 나누기를 정확히 하되 토막 벽돌이 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쌓기 전에 충분히 물에 적셔서 넣고 쌓는다. 왜 그러냐면 벽돌은 이제 이미 소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쌓으면서 벽돌 소성된 상태에 모르타르를 이렇게 바르면 모르타르가 이쪽 벽돌과 위에 벽돌 또는 옆에 벽돌하고 이제 접착할 때 써야 되는데 모르타르의 수분이 이게 다 이제 벽돌 쪽으로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접착할 때의 그런 수분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쌓기 전에 축여 놓는다. 물에 축여 놓아서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하루 높이 쌓기는 약 20켜 정도, 1.5m 이하. 너무 많이 쌓으면 이게 벽돌의 무게에 의해서 압축력, 그러니까 짓눌리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가 눌려서 굳기 전에, 경화되기도 전에 모르타르가 삐져나오겠죠. 눌려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쌓는 거다. 그 다음에 보통 약 17켜, 1.2m 정도 쌓는 게 이제 보통이다. 그리고 특히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치장줄눈은 벽돌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해야 된다. 그렇죠. 치장줄눈을 할 때는 그 기존의 벽돌의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오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내고 치장줄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륙벽에서는 통줄눈이나 실줄눈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막힌 줄눈을 해야 되는 게 내륙벽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보양을 한다. 그리고 벽돌면은 가능한 균일한 높이로 쌓아 올린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줄눈, 가로 줄눈, 수평 방향의 줄눈, 세로 줄눈, 이제 수직 방향의 줄눈이고, 막힌 줄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눈을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힌 줄눈으로 하게 되면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쪽에서 받은 벽돌이 그 아래 벽돌로 분산하고 이렇게 점점 아래로 이렇게 분산하는, 하중을 분산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력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력벽 쓸 수 있는 그런 쌓기가 되겠고, 이렇게 통줄눈 같은 경우는 줄눈이 이렇게 뻥 뚫린 거죠. 지금 이렇게 줄눈이 그런 경우 하중이 작용하면 분산되지 않고 그 위에서 받은 벽돌의 하중이 바로 그 아래에 전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이 응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줄눈과 치장줄눈이 있습니다. 치장줄눈의 벽돌 쌓기에서 이제 10mm 정도 이제 모르타르를 판에서 배합비 1대1나 1대2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치장줄눈을 하게 되는데, 치장줄눈의 그 모양은 여기 나온 것처럼 민줄눈, 평줄눈, 둥근줄눈, 오목볼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부 쌓기, 기초 쌓기, 내 쌓기가 있습니다. 기초 쌓기는 벽돌 기초판의 너비는 벽 두께의 2배에다 20에서 30cm를 가산해서 선정하고, 두께는 너비의 3.3분의 1 정도 20cm 이상을 한다. 그리고 경사는 60도 이상 되게 해서 기초 쌓는 방법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됩니다. 기초 쌓기. 벽돌로 기초를 하는 거죠. 벽돌 기초. 그래서 60도가 되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지수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기초 쌓기 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 기초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쌓기 있습니다. 넷쌓기. 벽돌을 벽면에 내밀어 쌓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넷쌓기라고 하고, 장선 바지를 받거나 뒤돌림, 돌림띠를 이제 만들 때, 또는 방화벽으로 처마를 가릴 때, 그때 이제 넷쌓기를 한다. 그래서 넷쌓기는 2켜씩 할 때는 4분의 1B 내밀고 1켜씩 할 때는 8분의 1B 내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용도는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벽돌 넷쌓기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넷쌓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넷쌓고, 그 다음 넷쌓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넷싸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장선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4분의 1, 4분의 1 B 정도 넷쌓고 8분의 1 쌓고 한다. 그 다음에 박공벽 일대에 넷쌓는 방법,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죠. 8분의 1B씩 이렇게 넷쌓는 거죠. 점점 이렇게 내밀어서 쌓는 거죠. 이게 이제 넷쌓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 쌓기 있습니다. 공간 쌓기. 이제 말 그대로 공간을 가운데 두고 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5에서 7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쌓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0.5B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이죠. 여기 공간. 빈 공간이죠. 대부분 이제 스티로폼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철물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철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둔다. 마찬가지 연결철물 이렇게 연결철물을 둔다. 그리고 방석층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안쪽 이렇게 이때는 지금 0.5B, 1B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0.5B, 1B, 그 다음에 공간 쌓기 5에서 7cm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체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 1.0B 쌓기, 그 다음에 그때의 1.0B 쌓기의 두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 쌓기 여기 스티로폴이라든가 단열재가 들어갈 때 5cm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0.5B 해서 5cm 해서 23 이렇게. 그 다음에 벽돌 콘크리트 벽돌 공간 쌓기인 경우 여기 콘크리트죠. 얘는 콘크리트 여기 이제 공간에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0.5B 됐을 때 콘크리트 벽이 100cm 190 100mm죠. 190 여기 5cm 일 때는 24. 그 다음에 1.5B일 때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공간 쌓기에 연결천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직으로는 500mm, 수평으로 900mm 내에 이제 이 연결천물을 각각 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심는 거고, 요 아래쪽에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간격으로 여기 있는 간격대로. 그리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수가 있고, 이제 하단부인 경우에 그렇죠. 참고해서 이 그림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급부 있습니다. 아치가 있고, 아치의 종류 반원 여러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쭉 보면 되겠고, 이 아치는 이렇게 아치가 있으면 하중이 가해지면, 하중이 이 아치 구조물에 가해지면 요 아치의 요 선을 따라서 분산이 되는 거죠. 하중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고,
그래서 이 하중이 결국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까지 이렇게 구조물이 있으면 요 하중 P가 이렇게 이제 분산이 돼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작용하면 요 H의 수평력이 작용하면서 이게 이쪽 방향 수평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인 요 힘을 합력이라고 하고, 요 힘을 이제 받아줄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 쌓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숙지하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 아치에 필요한 쌓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방보 쌓기 있습니다. 인방보는 이제 주로 개구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창이든 문이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창이, 예를 들어서 문이 있다 그러면 요 위에 이렇게 인방보를 이렇게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방보를 두어서, 여기 이제 개구부니까 빈 공간이죠. 보이드 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적조로 벽돌로 이렇게 쭉 옆에 쌓았겠죠.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지금 또 마찬가지 이렇게 막힌 줄눈으로 이렇게 쭉 쌓아서 있을 때,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들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인방보 린텔 빔이 없으면, 여기 인방보가 없으면 이 하중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크랙, 이렇게 금이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방보 린텔 빔을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든 이런 개구부가 있을 때는 인방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린텔 빔 또는 인방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기, 숙지를 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방보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물리냐, 최소 20cm 이상 된다 했죠. 그래서 개구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제 인방보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최소 20cm 된다 했죠. 20cm 이상 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방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인방보가 이렇게, 그래서 요게 20cm 정도 된다, 이상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창대 쌓기 있습니다. 창대 쌓기 이제 창대 쌓기죠. 이런 식으로 창대 쌓는 거죠. 창문의 밑에 하위 부분 쌓는 거가 이제 창대 쌓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빗물이 떨어졌을 때 빗물의 물끓기 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시공할 때 해야지 안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또 한번 내용을 읽어보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 창대 쌓기에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 비쌓기, 1.5 비쌓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문 틀 쌓기 있습니다. 먼저 세우기 하고 그 다음에 나중 세우기 하는 경우 천문 틀을 이렇게 쌓는다. 그 다음에 계급부 이렇게 쭉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 인방, 인텔 빔이라든가 아치 쌓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체, 벽의 길이 및 높이인데 벽의 길이, 내림벽, 교차하는 벽, 붙임 기둥, 구축벽,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하고 10m 이하로 해야 된다. 너무 벽이 길으면, 벽 자체가 너무 길어버리면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부축벽을 써서 그 지탱을 해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벽 길이를 조절하고, 내립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벽의 높이 3m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벽돌벽의 두께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벽돌벽의 두께 1층일 때 5m 미만일 때 여기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한 번씩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투드리보, 와량이라고도 하고, 벽체는 벽돌 구조로 하고 지붕, 처마, 층돌이, 바닥 틀 부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목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등으로 이제 벽체 상부주를 둘러댄 보를 우리가 테두리보라고 하고 또는 와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설치 이유, 이것도 이제 가끔 기사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니까 한 번씩 읽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의 홈, 그 다음에 조족조담, 그 다음에 벽체의 종류 나와 있는데, 내력벽, 비내력벽, 내림벽, 부축벽 또 있으니까 구분해 놓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돌 바닥 깔기, 바닥 깔기 시공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터잡기, 터다지기, 그래서 그다음에 깔기, 틈새 메우기, 마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바닥 깔기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다음에 단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숙지를 해두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공 단면, 보도, 소형차도, 그다음에 대형차도, 그다음에 일반 깔기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벽체에 있어서 균열과 벽화인데, 이제 우리 균열이나 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쭉 해놓고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균열인데 설계상의 이유, 그 다음에 시공상의 이유, 그 다음에 벽체에 균열이 생겼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쭉 써놨으니까 암기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상의, 설계상의 이유, 이런 기초의 부동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인면과 평면이 불균형 또는 불합리해서 배치할 때,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나 횡력이 또는 충격이 가해질 때, 그 다음에 높이나 깊이, 강도가 부족할 때, 계구부에 의해서 생기는 불합리, 불균형의 배치, 벽 자체의 강도 부족, 길이와 높이에 따른 두께의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시공상의 원인으로서는 강도 부족, 신축성, 시공 결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질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한 벽돌벽에 벽체에 균열이 생겼을 때 대책은 어떠냐?
나온 것처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설계 시에 경사진 디자인을 피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 이어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서 균열 대책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반입된 벽체는 즉시 검사하고 깨진 또는 파손된 것이 있는지 살핀다든가, 그 다음에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가지 그 벽돌 나누기 할 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해야 되겠고, 기타 세로 규준 틀이라든가 벽돌 나누기에 쌓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 위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넣어서 바른다든가, 균일한 높이를 유지한다든가, 하루 최대 쌓는 높이 이것도 좀 준수를 해야 되고, 기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가 굳으면 안 되겠죠. 굳기 전에 모르타르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시공사항에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현상. 벽돌을 다 쌓았으면 이제 그게 좀 지나면 비가 오겠죠. 자연 현상으로 비가 오면, 또는 뭐 어떤 이유로 수분이 들어가면 줄눈 사이에 모르타르에 이 빗물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석회 성분이 수산화 석회로 되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하고, 거기에 이제 벽면에 흰 가루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분칠을 한 것처럼 희끗희끗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백화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백화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고, 백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백화현상의 그 생성 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화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과정은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흰 가루가 벽면에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1차 백화, 2차 백화 있는데, 1차 백화는 모르타르 배합 시 발생하는 백화로서 물청소나 빗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백화는 조적 중이나 조적 완료 후에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수분, 예를 들어서 우수라든가 빗물이죠. 어떤 이유로 인한 어떤 수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창호 접착 부위에 부실로 인한 흡수, 파라페 상부에 줄눈 부실로 인한 이런 그 물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조적 중 빗물 등의 내부 공간을 이제 침투되는 경우, 크랙에 의해서 침투되는 경우, 시공줄눈 부실로 침투되는 경우에 2차 백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기후 조건에 따른 백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읽어보고, 방지법. 흡수율이 적고 질이 좋은 벽돌,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줄눈을 치밀하게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랙이나 이런 부실 시공에 의해서 생기는 침투를 막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블록 구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적조의 벽돌 구조처럼 이제 시멘트 블록으로 조적하는 경우가 됩니다. 블록 구조의 장점, 그래서 건물의 대량 생산, 경량, 단열, 차음 불용 구조고, 그
그 다음에 벽돌보다 치수가 크고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단축, 공기 단축, 그 다음에 경비 전략,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도 잘 견딘다. 단점으로는 이제 균열이 생기기 쉽고 마찬가지 지진력 또는 풍압력에 의한 횡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블록 구조의 종류, 조적식 구조가 있고 조적식 블록, 보강 블록, 그리고 블록 장막벽, 거푸집 블록 구조, ALC 블록 구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각각의 블록 구조에 대해서 조적식 블록 구조에 대해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막식 블록 구조 마찬가지고 보강 블록 구조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푸집 블록 구조, 그리고 ALC 블록 구조가 있다. 특히 이 ALC 블록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석회에 시멘트와 기포제를 넣어서 다공질화한 그런 혼합물을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서 고압에서 이제 증기 양생한 그런 콘크리트죠. 일종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만든 블록을 ALC 블록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이 있는데, 특징으로는 이런 내화성, 단열성, 경량성, 차암성, 평활성, 시공성이 좋다.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 블록의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390, 190, 두께는 190, 150, 100 정도 되는 기본 블록 치수에 대해서 확인해 두기 바라고, BH, BI형, BM형, BS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형 블록이 있습니다. 창대 블록, 인방 블록, 그 다음에 센 블록, 그 다음에 가로근, 삽입 블록 이런 것들이 있고, 품질이라든가 제작 과정, 모르타르 한 번씩 살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블록 쌓기, 모르타르 마찬가지 조적조니까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모르타르 접착제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 사춘 모르타르, 붓기 채우기, 줄눈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시공 작업, 준비 작업으로는 시공도 작성 해서 첫 번째 시공도 작성, 기준토 설치, 그 다음에 일일 공정품 보양, 그 다음에 개구보 둘레 해서 이제 블록 쌓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일반사항과 벽체 구조, 여기 이제 또 중요하게 되는데, 구조적 일반사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쌓기용 모르타르는 이 정도, 배합비에 의해서 수렴 붙이는 8cm 정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축임을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기타 줄눈의 기준은 이제 10mm, 통줄눈을 피하고 막힘 줄눈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 번씩 읽어봐서 숙지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적 블록 구조의 일반적인 숙지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블록조의 기초, 블록으로 기초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벽체 구조, 단층 일대의 천마 높이는 4m, 9m, A종, B종, C종이 있어서 2층 7m, 6m, 그 다음에 C종 11m, 13m, 벽체의 길이 10m 이하로 하고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벽 두께, 벽량에 이렇게 구합니다. 벽량. 그래서 내립백의 길이 합계, 그래서 X 방향과 Y 방향의 각각의 합계를 그 층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게 우리가 이제 벽량이라 한다.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종종 건축법규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벽량의 개념을 이해를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병량의 기준 해가지고 나와있죠. 병량의 기준에서 이렇게 된다. 또 설명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력벽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도 벽돌의 내력벽처럼 이제 어떤 힘을 받는 그런 벽을 블록 내력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평력에는 좀 약하죠. 그래서 블록 내력벽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숙지를 해두기 바라고. 보강 블록조의 내력벽의 구조 기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규에 보면 이 벽량이라든가 벽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벽의 길이는 A와 B를, 이게 A죠. 이게 B고, 여기 곱해서 80, 그러니까 면적의 80 이하로, 너무 이제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고 이렇게 되겠다. 내립벽 설계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내림벽,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내립벽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L자 또는 T자, X자형, 십자형, 그리고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내립벽으로 그 중심선 간의 거리를 벽의 길이라 한다. 평행 방향으로 작용하면 강력하고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면 약하다. 그 다음에 부축벽, 아까 부축벽이 있다 했죠. 너무 이제 10m가 넘어가면 부축벽으로 해서 벽이 넘어가는 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부축벽의 길이 층 높이의 3분의 1 정도, 단층에서 1m 이상, 2층에서의 밑층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모양은 평면적으로 좌우대칭, 전후대칭으로 대칭적으로 평형 안정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칸막이벽, 칸막이벽은 이제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이제 구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강 블록 구조, 보강 블록 구조의 구성, 블록 구조를 하는데 보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철근 콘크리트 보강을 해서 보강을 한다. 그런 구조 형태가 되겠고, 철근의 보강 요령, 저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보강 블록의 철근 백은, 그 다음에 테두리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테두리보죠, 지금. 테두리보. 여기 테두리보. 또 마찬가지, 테두리보. 여기 이제 블록이죠, 지금. 블록. 여기 테두리보. 그래서 각 층의 벽지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보로 설치해서 내립벽을 연결하고 일체하도록 그런 맞는 게 이제 테두리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역할, 테두리보의 역할은 수직, 균열 방지, 세로근의 정착,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하여서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지붕, 바닥틀 등의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 이게 되겠고, 구조로는 춤과 너비가 이 정도, 단층에서는 25cm 이상, 벽 두께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고, 백은 그 다음에 기초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블록, 그 다음에 거푸지 블록조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구조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돌구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